육아휴직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뇌피셜이 아니라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를 사업주가 거부할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아마 좀 큰 회사라면 정부에 안 보이는 제재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근로자를 복귀시켜야 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신청 대상은 해당 사업장에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부모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입양한 자녀도 해당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당 1년, 자녀가 둘이면 2년 가능합니다. 그리고 엄마만 가능한 것이 아니고 부부가 동시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은 2번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6개월 쓰고 학교 입학할 때 6개월 쓰고 이런 식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그 다음 육아휴직 급여 대상입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그러니까 6개월 이상이면 급여 대상이 됩니다. 지급액은 통상임금의 80%인데 상한으로 150만 원이고 하한으로 70만 원입니다. 내 임금의 80%가 150만 원이 넘는다 하더라도 15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고 임금의 80%가 70만 원이 안 된다 하더라도 7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시기는 육아휴직 급여의 75%는 매월 지급되고 나머지 25%는 직장 복귀 후 6개월이 지나야 일시불로 지급이 됩니다. 육아휴직 중에 신청 대상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되는가? 이게 보니까 일반 직장인과 공무원이 달라요. 일반 근로자의 경우는 육아휴직 중 아이가 만 9세가 되거나 초등학교 3학년이 되어도 대상이 될 때 신청한 휴직기간은 보장이 되지만 공무원의 경우는 달라요. 휴직 중인 공무원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하게 되어 있고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본 의견은 참고만 하시고 관련 기관이 문의하여 근거를 확보한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액과 지급 시기를 사례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사례 1의 경우 월급 200만원의 80%는 160만원입니다. 그런데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액은 150만원이므로 월 육아휴직급여는 150만원이고 매월 지급액은 육아휴직급여의 75%이므로 150만원의 75%인 125만 5천원이고 나머지 25% 12개월치는 복귀 6개월 후인 23년 8월 28일쯤에 450만원 일시불로 지급이 됩니다. 사례 2는 통상임금이 60만원이고 휴직 시작은 2022년 3월 1일, 휴직 종료 예정일은 2022년 6월 29일, 4개월을 쓸 예정이에요. 이 경우에 통상임금 60만원의 80%는 56만원입니다. 그런데 법령에서 하한액은 70만원이므로 월 육아휴직급여는 70만원이고 매월 지급액은 육아휴직급여의 75%이므로 52만 5천원, 나머지 25% 4개월치는 복귀 6개월 후인 22년 6월 29일에 70만원이 일시불로 지급이 됩니다.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량하여 지급한 제도입니다. 동시에 쓰던 따로 쓰던 아기가 12개월 내에 아빠, 엄마 둘 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3개월에 대해서는 상한액을 높여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이 특례 적용 시에 복귀 6개월 뒤 25% 지급되는 규정은 적용이 안 됩니다. 자, 얼마까지 상량하느냐? 부모가 각각 3개월을 다 썼다고 하면 동시에 쓰든 시간차를 두고 쓰든 첫째 딸은 200만원, 둘째 딸은 250만원, 셋째 딸은 300만원까지 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도 사례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빠가 6개월 육아휴직을 쓸 예정이고 엄마는 12개월 휴직을 쓸 예정이에요. 아빠의 통상임금은 350만원이고 휴직 시작은 22년 3월 1일, 휴직 종료 예정일은 22년 8월 28일, 그리고 엄마의 통상임금은 350만원이고 휴직 시작은 22년 7월 1일, 휴직 종료는 2023년 6월 30일입니다. 아빠가 먼저 쓰고 엄마가 뒤에 쓰는 경우죠. 자, 사례 1의 경우 아빠와 엄마 육아휴직 시점이 다릅니다. 이 경우에도 아기가 생후 12개월 내라면 미표와 같은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 그대로 사례 1에 적용을 하면 아빠 급여의 처음 3개월, 그러니까 4월달, 5월달, 6월 급여는 상한액인 200만원, 5월달에 250만원, 6월달에 300만원이 지급이 되고 엄마도 8월달 첫째 급여는 200만원, 둘째 달은 250만원, 셋째 달은 300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하지만 아빠가 육아휴직을 시작했을 때 엄마가 육아휴직을 쓸지 안 쓸지 다른 사람 모르죠. 우리의 계획이니까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됩니다. 아빠가 우선 혼자 쓸 때의 규칙으로 급여를 받고 엄마가 육아휴직을 시작하면 아빠의 첫 3개월 급여가 상향 조정되어 소급분을 받게 됩니다. 그 금액은 위 표를 참고하시고요. 만약 배우자가 공무원이면 육아휴직 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공무원은 공무원법을 적용받기에 3+3 특례가 없습니다. 이 경우 엄마가 공무원이면 아빠만 상한액이 증가됩니다.
사례 2의 경우는 아빠와 엄마 육아휴직 시점이 같으므로 편안하게 다 받으시면 됩니다. 다음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특례는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에 상한액은 250만원, 나머지 기간은 통상임금의 80%에 상한액 150만원을 받게 됩니다. 이 특례도 마찬가지로 복귀 6개월 뒤 25% 지급되는 규정은 적용을 안합니다. 육아휴직을 꼭 써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부모는 아기 출생과 더불어 최초로 접한 양육자로서 아기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부모가 아기의 암시, 신호에 반응하고 아기는 그 부모에게 반응함으로써 아기의 경험을 확장해주고 아기의 능력에 적절한 환경을 제공해줌으로써 아기의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을 가져오게 된다고 합니다. 내용만 봐서는 부모가 아니라도 누구든 해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딸을 볼 때도 가끔 화나는 경우가 있는데 자기 자식이 아닌 사람은 더 할 것 아닙니까? 아무리 베테랑 베이비시터가 와도 달리는 스킬이 좀 더 있을 뿐 부모만큼 아기에게 관심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된다면 좀 무리를 해서라도 지금 시기에 부모가 직접 아기를 케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태어나서부터 바로 어떤 경험을 통해서 성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지금 시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반 근로자들은 육아휴직을 쓰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법으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되어 있지만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을 쓰면 각종 불이익이 있을 수 있겠지요. 인사고과 인사이동, 심하게는 권고사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법으로 사업주는 어떤 불리한 처우를 못하게 되어 있지만 회사는 마음만 먹으면 뭐든 할 수 있습니다. 저의 최고 친한 친구가 대기업 인사팀에 근무 중이라 대화를 많이 해봤는데 우리가 막강한 인력과 자본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럴 것 같아요. 하지만 거슬리게 할 수는 있겠지요. 애초에 회사는 돈이 목적인 곳이니 직원들의 처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도 돈 더 주는 곳 찾으면 이직을 하잖아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기회비용을 따져봐야 합니다. 회사는 생계와 관련이 있으니 아기를 보는 것보다 중요하다면 육아휴직을 안 쓰는 것이고 아기의 미래를 위해서 아기의 중요한 이 시기에 같이 있어주는 것이 회사보다 더 중요하다면 육아휴직을 쓰는 것이지요. 저는 이게 돈이냐 아기의 미래냐로 따져봤습니다. 저희 아기 엄마가 사정이 있어서 출산휴가 후 3개월 정도는 회사를 나가야 합니다. 그간에 베이비시터를 쓰자고 했지만 저는 육아휴직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인사고과도 준수하고 평탄하게 잘 다녔고 내년은 진급 케이스입니다. 육아휴직을 쓰면 진급은 당연히 포기해야 하고 복직해서도 인사고과는 최하점으로 나올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육아휴직을 쓰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보복은 있을 수 있겠지만 해고는 쉽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돈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예는 회사 안에서만 있지만 밖에 나가면 아무도 몰라요. 돈은 무슨 짓을 해서든 벌면 되지만 시간은 단 1초라도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지금 시기가 중요한 우리 아기의 시간은 더하죠. 그래서 저는 아기와 함께하는 시간을 선택했습니다. 지금 아기를 선택하지 않으면 틀림없이 어떤 형태로든 후회하는 날이 올 것 같습니다.